자, 이번 시간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우리가 등비수열을 일반항을 구했을 때 AR의 n-1승이라고 해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만약 첫째 항이 공비와 같다면 등비수열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 A 대신에 R 곱하기 R의 n-1승. 다시 말해서 R은 R의 1승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R의 n승이라는 등비수열이 돼.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등비수열은 여기 보면은 R의 n승 등비수열은 어떤 등비수열이냐면 바로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어떤 같은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R의 n승인 등비수열이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 그럼 첫 번째 몇 가지를 한번 볼 텐데 R이 예를 들어 2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한 요 정도만 한번 봐보자. 그럼 첫 번째 경우 R이 2면은 n에다 1을 넣어보자. 2의 n승이 될 거고 일반항은 여기 n에다 1을 넣으면 2를 넣으면 2의 2승 4, 그 다음 8,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무한히 가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무한대로 향하겠지? 그래서 공비가 2와 같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근데 R이 마이너스이면 어떻게 되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2승은 4, 3승은 마이너스 8, 다시 16, 다시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면서 점점 숫자는 커지는데 절대값은 커지는데 부호가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를 진동 발산이라고 했어. 어쨌든 발산이야. 지금 이 두 가지 모두 발산하는 유형이 되는 거고 수렴하지는 못해요. 근데 공비가 1이어 버리면 첫째 항도 1, 둘째 항도 1, 셋째 항도 1 계속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공비가 1일 때 극한값이 수렴하는구나.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1승, 2승, 3승 하면서 부호가 계속 바뀌죠? 얘도 진동 발산하겠네. 그 다음 공비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의 1승, 2승, 3승, 4승이 되면서 점점 분모만 무한대로 가고 상수 위에 분자 1로 가니까 결국 0으로 얘도 수렴하겠네요. 또 찾았고, 자, 세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분의 1승, 2승, 3승이 되면서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이 되면서 얘가 무한히 쭉 가면 부호가 플러스 무한분의 1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분의 1로 가는데 어차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둘 다 어디로 가? 둘 다 극한값이 0으로 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공비를 갖는 수열도 수렴하겠네. 바로 이 세 가지 경우가 수렴하는 조건이 될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범위로 한번 나타내 볼게. 공비가 1일 때와 지금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냐면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바로 절대값이 진분수인 경우 분모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합쳐 보니까 결국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바로 수열이 어떻게 한다? 수렴하고 그 외에서는 다 뭐 한다? 여기 보니까 뭐 1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경우 이 셋 다 모두 발산을 하게 되죠.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진동 발산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외울 거는 바로 수렴 조건을 외워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처음 준비를 해봤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수렴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도 있고 1도 있는데 수렴하는 값이 달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으로 수렴해. 근데 1에서는 1로 수렴했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바로 요거야. 0으로 수렴하는 공비의 범위. 바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진분수, 절대값이 진분수인 경우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뒤로 한번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 자, 여기 우선은 31페이지를 먼저 풀어볼 텐데,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3의 2n승 마이너스 8n승분의 8의 n 플러스 1승 3의 2n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만 고쳐보자. 자, 3의 2n승 같은 경우는 3의 제곱의 n승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 9의 n승이 되겠죠. 그리고 빼기 8의 n승.
자, 8의 n 플러스 1승은 8의 1승 곱하기 8의 n승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여기는 3의 2n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승인데, 3의 2n승은 방금 좀 전에 했듯이 어떻게 돼? 9의 n승으로 바뀌겠고, 3의 마이너스 2승은 우리가 배웠죠? 9분의 1, 3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자, 이렇게 다 쪼갰어. 처음이니까 이렇게 쪼개는 건데, 그러면은 이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눠줄 거냐면 바로 8의 n승과 9의 n승 중에 9의 n승으로 나눠줄 거예요. 즉 9의 n승분의 1에 곱해준다 이거죠. 분모 분자를.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9분의 8의 n승, 그리고 위에는 8 곱하기 9분의 8의 n승, 그리고 플러스 9분의 1만 남겠죠. 9의 n승으로 나눠버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그럼 여기서 밝혀지죠? 왜 8의 n승으로 안 나누고 9의 n승으로 나누냐? 바로 여기를 진분수가 되게, R의 n승꼴이잖아 여기가. 진분수가 되게끔 했어. 1보다 작게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우리 조금 전에 정리해놨죠. 이 사실을 이용하니까 결국 1분의 9분의 1이니까 정답은 9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등비수열의 극한을 처리하는 방법은 바로 이 R의 n승으로 쪼개는 건데, R이 큰 수 있죠. 8보다는 9가 크잖아. 그래서 9의 n승으로 나눠서 진분수로 만든 다음에 0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이 9의 n승이 마치 최고창 역할을 해요. 그래서 최고창 개수비 하듯이 최고창이 바로 더 큰 공비를 갖는 데가 최고창처럼 쓰인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2의 n승과 3의 n승이 보여. 그러면은 3의 n승으로 나눠주는 건데, 한번 분모 분자를 3의 n승으로 나눠보니까 위에는 3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의 n승, 여기 1승들은 다 앞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분모를 3의 n승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3의 n승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9의 n승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9분의 2의 n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여기 3분의 2나 9분의 2와 같은 진분수들은 어떻게 된다고? 0으로 수렴하게 되겠고, 그럼 최종 답은 루트 1분의 3이니까 정답은 3이 되겠네. 요렇게. 그래서 최고창 개수비 하듯이 하면 되겠고, 만약 분수꼴이 아닌 경우에는 최고창으로 묶듯이 누가 최고창 역할을 해? 3의 n승이죠? 그래서 3의 n승으로 묶으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이 되는데,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괄호함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1은 그대로 놔두고 이 3분의 2 n승이 0으로 가죠? 그러면 괄호는 1이 되겠고 곱하기 3의 n승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이런 3과 같이 1보다 큰 공비를 갖는 R의 n승꼴은 아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1이 되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최고창으로 나누듯이 R이 큰 쪽으로 나눠서 극한값을 구하자. 요게 바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R의 n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한다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런 분수 극한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고, 다음 밑에 문제 바로 한번 가볼게. 밑에 문제 가보시면요, 얘도 한번 쪼개볼게요. 4 곱하기 4의 n승 플러스 2의 n승 an, 그리고 밑에 분모는 4의 n승 an 빼기 3의 2승 곱하기 3의 n승. 3의 2승은 9가 되겠지?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n승이 보이는 게 2의 n승 보이고요. 4의 n승, 그리고 3의 n승,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니까 당연히 분모 분자를 몇의 n승? 4의 n승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나눠보니까 4 더하기, 자, 2의 n승을 4의 n승으로 나누면 2분의 1의 n승 a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an, 그리고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3의 an, 전부 4의 n승으로 나눠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 2분의 1의 n승이랑 4분의 3의 n승은 0으로 가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수렴하는 수열 an 그랬어. 그 말은 뭐야? 리미트 an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n 자리에 알파를 대신 대입을 해도 되겠다.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알파를, 분자에 알파를 대입해도 앞에 2분의 1의 n승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0으로 지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게 누구야? 여기도 0으로 지워지겠지? 그러면 알파분의 4가 남는데 결국
그게 2로 갔대요. 그러니까 결국 알파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N의 극한값은 2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수렴하는 수열 AN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수렴값을 알파라고 설정을 해서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 때 AN 자리 있죠. 여기를 알파로 미리 대입을 해놓고 우리가 R의 n승이 더 큰 걸로 분모 문자를 나눠서 똑같이 극한값을 계산해서 알파 값을 구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서 좀 정리를 더 하고 다시 뒷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대로 공비가 다시 한번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했고, 그리고 공비가 1일 때에는 어떻게 됐지? 잠시만, 다시 한번.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0으로 수렴했고, 공비가 1일 때에는 1로 수렴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거나 1일 때 우리가 R의 n승인 등비수열의 극한은 수렴하게 된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음 어떤 R의 n승꼴의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적으세요. 그러면은 이 범위를 세워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그거랑 해서 하나만 더 볼게.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R의 n승인 등비수열은 수렴 조건이 요 공비 조건을 쓰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R의 n승꼴, 즉 다시 말해서 첫 지항이 공비와 같은 등비수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등비수열도 있어요. 첫 지항과 공비가 다른 등비수열도 있죠. 그런 등비수열을 우리가 AR의 n-1승이라고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었고, 그러면 수렴 조건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거나 1이면 된다는 똑같은데, 이거는 경우가 똑같은데 바로 얘가 추가돼.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공비가 만약 2더라도 만약 첫 지항이 0이라면 둘 지항은 0 곱하기 2를 해봤자 0이겠죠. 셋 지항도 거기다 2 곱해봤자 0이겠죠. 결국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해버려. 즉 무슨 말이야? 공비가 아무리 2나 100이나 1000이어도 첫 지항이 0이어버린 순간 그 수열은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 첫 지항과 공비가 같은 R의 n승 등비 수열은 이 공비 조건만 쓰면 되지만, 만약 그 수열이 첫 지항과 공비가 다르다. 그러면 공비 조건 플러스 첫 지항이 0이다라는 조건까지 같이 써주셔야 된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내는지 한번 가볼게. 뒤에서 한번 요걸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요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1번 문제는 밑에다 적을게. x의 n승과 x-2의 n승이니까 x 곱하기 x-2 하고 전체 n승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R의 n승꼴인 등비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겠죠? 바로 얘가 공비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가운데 끼고 2번, 부등식 2번을 풀어서 연립해서 푸는 부등식이 될 거야. 자, 첫 번째 부등식부터 한번 넘겨볼게. 자,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x-1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서 0보다 크다니까 결국에 x가 몇만 아니면 되지? 바로 x가 1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부등식 한번 풀어보자. 그럼 1이 1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빨리 판별식을 써서 절편이 몇 개인지 x절편이 몇 개인지 찾아야 될 텐데, b'제곱 마이너스 ac를 쓰니까 0보다 크다는 사실은, 요 2차 함수는 x절편이 2개라는 사실이고, 그 두 교점을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해야 되겠죠? 그럼 x는 a분의니까 1분의 생략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조금 전에 이거 2였죠? 그래서 여기 절편이 1 마이너스 루트 2, 이쪽 절편이 1 플러스 루트 2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아래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모이겠죠. 그래서 x는 이렇게 모일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여기다 좀 더 크게 적으면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거기서 누가 빠져야 돼? 1이 빠져야 되죠. 그래서 해를 적을 때 얘 또는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사이에서 1이 있잖아. 그러면은 x가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큰 것 같은데 1보다는 작다. 또는 x가 1보다는 큰데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답을 적어도 되고 요렇게 답을 적어도 맞습니다. 두 가지 표현법이 가능해. 자, 요렇게 풀어주는 거라서 결국 공비를 찾아서 R의 n승꼴인 등비수열은 바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요걸 이용해서 공비 x 범위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x가 아까 얘처럼 n승으로 묶을 수가 없는 상태지. 바로 얘가 AR의 n-1승 꼴의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공비는 누구냐 하면은 요 n-1승에 걸려있는 이 밑 있지, e-x. 바로 공비가 e-x인 거고, 첫째 항이 누구냐 했을 때 지금은 바로 AR의 n-1승 꼴이니까 보이지만 식이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면 어떻게 첫째 항을 구하면 되냐면 그 식에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돼. 그럼 지금 1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x 곱하기 e-x의 0승이 돼버리죠. 바로 0승은 1이니까 그래서 x가 첫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AR의 n-1승 꼴의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인 e-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도 써야 되지만 또는 뭐도 써줘야 돼? 바로 첫째 항인 x가 0이다도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위에 거 부등식 1차 부등식이니까 바로 풀어볼게. 자, 모든 면에 2를 빼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보 되고 여기는 두 개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x가 남고 여기는 1 빼기 2죠? 마이너스 1. 전체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부등호 뒤집으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돼요. 그러면 최종 답은 요렇게 나오니까 사이에 또는 붙여줘서 x가 1 이상 3 미만이거나 또는 x가 0이다 가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지금은 이게 답인데요. x가 0이다가 만약 혹시 이 사이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그 x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꼭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0이라는 값이 이 안에 못 들어오지? 그래서 전부 써줘야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 아까 하나 안 하고 있거든? 바로 첫 페이지에 여기 키포인트 정립을 하나 안 했어요. 키포인트 정립 한번 가볼게. 키포인트 정립이 바로 R의 n승을 포함하는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는 네 가지 경우로 나눈다 했는데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바로 얘가 진분수 말하는 거죠. 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그리고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 마지막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일 때는 R이 1보다 큰 것도 되고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요렇게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를 볼 거야. 자, 그럼 그거 해당하는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이 마지막 문제인데 바로 요 R의 n승으로, 즉 R을 안 알려줘요. R의 n승이라고만 알려주고 R을 안 알려줘.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바로 범위를 이렇게 쪼개서 구해야 된다. 범위를 쪼개서. 그러면 범위를 쪼개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 앞으로 이런 분수꼴, R의 n승으로 나온 분수꼴 나오죠? 그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할 때에는 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R의 n승 앞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응용 문제는 얘를 FR이라고 이렇게 함수화 시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기억해놔. R의 n승꼴 나오는 리미트 값 나오는 극한값을 함수화 시켰을 때 그 함수는 바로 분리형 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그 분리형 함수 만들 때 우리 절대값도 분리형 함수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비수열 극한도 분리형 함수를 만들 건데 그 만드는 범위는 항상이에요. 항상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의미하죠. 그 다음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그리고 R이 1이다. 마지막 R이 마이너스 1이다. 요 4개짜리 분리형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r이 마이너스 1을 뭐하래? 제거시키래죠? 자, 제거시키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언제 제거 안 시키는지까지 얘기해줄게. 지금은 제거를 시킵시다. 왜 제거를 시키냐면요. 바로 여기가 1 플러스 r의 n승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r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이 n의 값을 홀수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돼버려요. 그 경우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 조건을 준 거야.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은 r의 마이너스 1이다를 언제 적냐? 요 분모에 있는 r이 n승이 아니라 2n승일 때. 이때는 r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 플러스 1로 돼버리니까 절대로 1 플러스 2 rn승은 r이 마이너스 1이어도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자. 공비가 2의 n승으로 돼 있을 때는 r이 마이너스 1을 이 불리형 함수에다가 추가를 시켜주는데 지금처럼 r의 n승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다? 추가를 시켜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나중에 나오니까 우선 지금 이 문제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볼게요. 아까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결국 이게 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거죠. 이런 절대값이 진분수인 꼴은 극한값을 보냈을 때 몇으로 수렴하기로 했어? r의 n승들이 0으로 수렴하기로 했죠. 그래서 1 플러스 0분의 0이 돼버리겠지? 이 r 같은 경우는 그럼 답이 얼마야? 0이니까 그 극한값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r이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1분의 1이죠. 왜? 1의 n승은 뭘 해도 1이니까 그냥 2분의 1로 극한값이 나와버려요. 마지막 경우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면 예를 들어 r에다 2를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1 플러스 2의 n승분의 2의 n승이 되거든? 그럼 여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시키면은 2의 n승은 0으로 안 가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 2의 n승을 최고차항화 시키면서 2의 n승으로 분모 문제를 나누니까 2분의 1의 n승 더하기 1분의 1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극각값 시키면 2분의 1승이 오히려 0으로 내가 가버리지. 그러니까 남는 게 1분의 1이니까 1의 극한값이 처리가 돼. 그래서 이렇게 r의 n승인 경우는 r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 다르니까 범위를 쪼개서 불리형 함수화 시켜줘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여기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 답은 이거거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요. 이 fr를 잠깐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극한값이 얼마래? 0이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에는 함수값이 얼마야?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여길 찍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r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인데 극한값이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1에서. 자, 이게 이제 fr이 될 거야.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y는 mx-1이 요 fr과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m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내거든. 그럼 이 mx-1은 누구죠? 0,-1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회전시키다 보면 기울기가 m이니까 바로 어딜 지날 때? 요 1,2분의 1을 지날 때 교점이 3개가 나오게 되고 다른 데에서는 2개나 1개나 1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요 y는 mx-1에다가 1,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 m값이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함수화 시켜서 문제를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 r의 n승꼴이 나오면 불리형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훈련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응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 텐데 여기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여기 29번이야. 왜 29번이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문제나 지금 28번 같은 문제는 r의 n승이나 r의 2n승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5의 n승이랑 같이 있어. 그러면 이 함수를 fr이라고 하고 얘를 리미트 n을 무한대를 시킨 걸 fr이라고 했을 때 범위를 어떻게 쪼개야 되냐? 이 불리형 함수는 바로 5의 n승이랑 기준이 돼버리니까 절대값 r이 5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5보다 클 때, 그리고 r이 5일 때, r이 마이너스 5일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 밑에 보니까 절대값 r은 5가 될 수 없대죠? 그래서 이 두 경우가 사라집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2개짜리 불리형 함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R의 n승만 있을 때는 1이 기준인데 1과 마이너스 1이 기준인데 다른 5의 n승이나 몇의 n승이랑 같이 있을 때는 그 공비인 5가 기준이 돼버려서 이렇게 불리형 함수를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 공비가 절대값 공비가 5보다 작은 3의 n승이어 봐봐. 그럼 여기식 다시 한번 적어볼게. 3의 n승 마이너스 5의 n승분의 3의 n승 플러스 5의 n승이 되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몇의 n승으로 나눠줘야 되지? 5의 n승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5분의 3의 n승 빼기 1분의 5분의 3의 n승 더하기 1이 되면서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갖죠. 문제에서 뭐래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정수 R의 개수니까 결국 이 절대값 R이 5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풀어서 정수 개수를 세면 답이 될 거야.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어떤 거를 볼 거냐면 절대값 R이 5보다 클 때를 한번 볼게. 그럼 예를 들어 R이 7일 정도 된다고 한번 보자. 그럼 이 식 다시 한번 적어볼게. 7의 n승 빼기 5의 n승분의 7의 n승 더하기 5의 n승이 되면서 이번엔 7의 n승으로 나누니까 1-7분의 5의 n승분의 1 플러스 7분의 5의 n승이 되면서 여기가 0으로 가니까 이번엔 극한값이 얼마가 돼버려? 1분의 1인 1이 돼버리죠? 마이너스 1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 R값들은 모두 극한값을 1로 갖고 위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가지니까 그래서 공비가 절대값이 5보다 작은 개수를 세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R의 n승이 혼자 있을 때는 1과 마이너스 1, R의 n승이 다른 애와 있을 때는 그 공비값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연습 문제 중에서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 질문 많이 했던 거 그거 한두 개만 체크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바로 여기 실력업에 이 문제 바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의 n승의 양의 약수의 총합 an 그랬거든. 우리가 약수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는 12를 한번 보자. 약수 개수는 많이 구해봤을 거야. 어떻게 구하죠? 지수들에 1씩 더해서 2 더하기 1, 1 더하기 1에서 곱하니까 6이 나오지? 그래서 12의 약수는 6개다 이렇게 약수 개수는 많이 구해봤을 텐데 약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한다면요. 약수 총합은 이 소인수분해를 하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소인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2의 2승이 있죠? 그러면 2의 0승부터 출발을 해서 2의 1승, 2의 2승 그리고 2의 3의 1승까지 있으니까 3도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까지 더한 다음에 곱하는 이게 바로 약수 개수 총합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할 저기가 없으니까 한 번만 보여줄게. 처음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만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그 12의 약수 중학교 1학년 때 표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다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까지 적고 여기다가 3의 0승, 3의 1승까지 적어. 물론 중학교 때는 2의 0승이나 3의 0승은 1로 적었겠지. 근데 지금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요. 여기다가는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 여기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 2의 2승 곱하기 3의 0승 그 다음에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 하면 바로 이 가운데 적었던 6개가 약수가 돼요. 그럼 얘네를 다 더하래잖아. 그때 어떻게 더할 거냐면 선생님이 위에 3개 있지. 얘네들을 3의 0승으로 묶어볼게. 3의 0승으로 이렇게 그럼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이 되고 밑에 거 3개는 3의 1승으로 묶어볼게. 그러면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이 돼요. 그거를 더하잖아. 그럼 공통인수가 누가 돼버려? 바로 2의 0승부터 2승까지 더한 게 공통인수가 되면서 그걸 묶으면 바로 얘네 둘이가 괄호 안에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화 돼버린 거야. 모든 소인수분해를 이렇게 모든 약수를 소인수분해해서 적은 다음에 더한 꼴이에요. 이게 결국. 그러면 이 문제 잠깐 한번 풀어보자. 자, 다행인 건 이 문제는 3의 n승으로 소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소인수가 3의 n승밖에 없으니까 그냥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점점점 3의 n승. 바로 얘가 뭐가 돼?
약수 총합이 되는 거예요. 소인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할 게 없잖아. 그럼 얘가 등비수열이거든요. 등비수열 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등비수열 합에 필요했던 단서 첫째 항이 얼마냐, 공비가 얼마냐, 항계수가 몇 개냐, 이 세 가지였는데 첫째 항은 3의 형성인 1이고 공비는 3의 1승씩 커지죠? 공비가 3. 그리고 항의 개수는 항상 항계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1승부터 세야 개수인 거야. 즉 1승부터 n승까지가 n개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더 있어? 0승 하나가 더 있지? 그래서 항계수는 n 플러스 1개니까 이 등비수열 합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의 항개수 승 마이너스 1. 요게 등비수열 합공식이지? 잠깐 적어보면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었어. 등비수열 합은. 자, 그거 쓴 거고 얘가 a, n이래요. 그럼 얘 정리 한번 해볼게. a는 2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빼기 1인데 이 3의 an을 3의 n승으로 나눠버렸죠. 이 분모의 3의 n승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3의 n승. 그럼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2 곱하기 3의 n승분의 위에 3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3의 1승 곱하기 3의 n승이고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3의 n승으로 나누면 누가 최고차항 역할이 돼? 바로 3의 n승. 그래서 개수들을 비교하니까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 문제를 가장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여기까지 끊을게요.